그거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자, 이제 선입선출법이고요. 여기가 좀 더 어려워요. 선입선출법. 해보시죠. 자, 선입선출법인데요. 자, 선입선출법은 중요한 게 얘도 가정이긴 가정인데 요 가정, 요 가정. 자, 선입선출법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여기. 자, 기초 제공품부터요. 먼저 완성을 시켜요. 요게 1번. 이 순서가 있어, 순서 1.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제공품의 선입선출법이 있잖아요. 상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제공품은 만들고 있던 거기 때문에 선입이 먼저 만들고 있던 거 요 말이고요. 선출은 먼저 완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고 있던 기초 제공품부터 단기에 먼저 완성을 시킨다. 이게 선입선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번. 2번이 단기 착수분을 완성을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이게 별표예요. 어디가 별표냐면 여기 그 선입선출법 완성품을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어떻게 두 개로 쪼개야 되냐면 선입선출법에서는 완성품을 반드시 기초제공품이 완성된 거하고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거하고요.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선입선출법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되고 반드시. 자, 그럼 그림을 보죠.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자, 그럼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제공품, 이렇게 기초 제공품 수량, 단기 투입분 수량, 단기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잘 보실 게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1번 기초 제공품 예부터 먼저 단기에 완성이 돼요. 그렇죠? 1번. 그리고 단기 투입분이 그 다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완성품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단기에 완성된 두 개로 반드시 나눠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기, 우리가 기말 제공품은 단기 투입분에서 남는 건 평균법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 문제.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실제 공장에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를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올해 막 만들기 시작한 걸 그 다음 완성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반갑지 않죠. 그렇죠? 반갑지 않다라는 건 계산 과정이 평균법에 비해서는 좀 복잡해요. 자, 그럼 아까 했던 예제 가지고요. 똑같이 그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평균법의 논리를 썼었어요. 평균법의 논리. 예. 자,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 중요한 건 이 단기에 완성된 8,000개가 뭐가 먼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먼저 오늘 완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 7,000개 남았죠. 그럼 나머지 이 완성품 8,000개 중에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7,000개는 어디서 완성되냐면 단기 투입분에서 7,000개가 나머지가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1,000개는 단기 투입분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로 쪼개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 두 개 쪼개주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하실 거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실 게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 1000개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 1000개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제공품 1000개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가 완벽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 그 잡채예요. 요즘 그 잡채라고 하던데? 아니야? 요즘 말 맞죠? 감사합니다. 요즘 말 배우고 있어요. 어, 외국어 배우기도 힘든데 요즘 말 그 잡채 알죠? 자, 그 잡채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완성시킨 거예요.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에 재료가 몇 퍼센트 들어갔고 어저께 만들다만 빵에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몇 퍼센트를 작업했냐를 구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어저께 작업하다만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작업하다만 빵 1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밀가루 몇 퍼센트 더 투입했고 추가로 사람과 기계가 몇 퍼센트를 추가로 작업했냐를 구하는 거예요. 들리세요? 좀 어려워?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보세요. 시간 없어. 또 소집에 집에 가야 돼. 저 지금 배고파요. 알죠? 배고프니까 할 거예요.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 그림을 통해서. 자,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보면은요.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0%, 여기가 100%, 여기가 30%. 아마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30%였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빵을 어저께 몇 퍼센트만큼 만들다 말았냐면 여기 30%만큼 어저께 빵을 만들다 만 거예요. 여기 전기 작업. 됐죠? 요거요. 그렇죠? 그리고 요 주황색 요거요. 주황색 요거. 요거는 뭐냐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작업.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재료는 몇 퍼센트 시점에 전부 투입하냐면 요때 0% 시점에. 자, 아까 그 문제는 50% 말고 다시 예제요고. 요때 재료를 전량 투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만들다만 빵에 이미 재료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0%. 맞죠? 재료가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오늘 와가지고 빵을 추가적으로 70%를 만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투입할 밀가루는 없어요. 이미 어저께 다 투입했거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 있잖아요. 여기에 밀가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투입할 밀가루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빵프로다라는 거예요. 빵프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림으로 이해를. 자,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작업한 것, 즉 가공비용. 자, 여기잖아요. 자,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30%만큼 작업을 했죠. 그럼 오늘 와가지고 꾸준하게 추가로 몇 퍼센트 더 작업하면 돼요? 70%? 그렇죠. 그래서 여기 70%?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완성시키기 위한 재료는 더 투입할 거 없다. 빵프로. 그 다음에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한 30% 빼면 나머지 70%만 꾸준하게 작업하면 100%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구하는 게.
그럼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단기 투입분 7,000개에서 단기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100%에 100%. 맞죠? 단기 투입, 아이고,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얘는 오늘 빵 만들기 시작한 7,000개에서 오늘 다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재료, 사람과 이게 꾸준하게 다 한 거예요. 모든 걸.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기말의 완성도 50%죠, 얘는. 자, 기말에 남아있는 요 1,000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단기 투입분에서 1,000개가 남거든요. 맞죠? 그럼 단기의 재료 전부 투입했죠? 그리고 50% 갔잖아요, 50%. 맞죠? 50% 갔어도 이미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0%. 그렇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50%만큼 작업을 했으니까 단기에 막 시작해서 50%에 만큼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에는 우리가 사람과 기계가 50%만큼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것만 구하면 돼. 단기 것만. 근데 이건 전기 거니까 이건 구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안 구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걸 제가 왜 썼냐? 이걸 안 쓰면 초심자분들은 추가로 몇 퍼센트 투입되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눈에 보여요. 안 그리면 눈에 안 보여. 이거 실제로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지금 완성품 환산량 무조건 단기 거 구하는 거예요. 단기 거. 그렇죠? 그래도 넣으셔야 돼. 그래야 눈에 들어와요. 이게. 어느 정도 숙달 되셨을 때 안 적는 거지. 숙달이 안 되면 계속 적으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는 2단계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완성품 환산량 계산. 그래서 단기에 여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볼게요. 이건 지워도 되죠, 이제 여러분들? 지울게요. 지금 녹화 중이니까. 자,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요 위쪽에 있는 거 뭘 구하는 거냐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1,000개의 재료비랑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곱셈이잖아요. 요거 뭐예요? 1,000개, 7,000개, 1,000개는 단순 수량이에요. 맞죠? 하지만 우리는 완성도까지 곱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00개 곱하기 0, 1,000개 곱하기 0.7, 7,000개 곱하기 1, 7,000개 곱하기 1, 1,000개 곱하기 1, 1,000개 곱하기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뭐 의미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 세로로 더한 게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계산하시면 8,00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세로로 다 더하면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제가 평균법 할 때도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4단계 구할 때 2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게 4단계에 통용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네모 박스를 친 요 8,000개와 8,200개는 선입 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걸 해석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 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투입분만 의미할까요?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의 평균 개념일까요? 단기 투입분이에요. 왜냐? 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요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투입할 거 없다. 오늘. 그 다음에 어저께 30%만큼 꾸준하게 했으니까 오늘 와서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오늘 70% 꾸준하게 작업하면 된다. 오늘만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요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평균법은 아까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평균, 선입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해줘. 요 별표.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평균이든 선입이든 똑같아요. 그냥 재료비, 가공비, 얼마인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3단계는 솔직히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들. 네, 예전에 한번 이 순서 몇 단계, 이 순서 5단계 순서까지 물어본 적이 한 2번인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같이 풀어볼게요. 띄워가지고. 자, 별로 의미 없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2단계하고 4단계 무조건. 2단계, 4단계. 즉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4단계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단계, 4단계 곱해 5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단계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그렇죠? 4단계. 우리가 단가를 구하려면 금액 나누기 수량이잖아요. 했죠? 근데 여기는 단순 수량 안 쓰니까 완성품 환산 수량. 했죠? 자, 그럼 여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제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여기 형광펜으로. 밑줄 친 게 여기죠. 단기 작업량. 이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단기 작업량 의미한다면서요. 그럼 여기 분모가 의미하는 게 단기 작업량만 의미해요. 그러면 당연히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원가만 들어와야 돼요. 여기.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니까 대응되는 총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해야 돼요. 여기에 논리적으로 그냥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계속 풀다 보면 알아서 자기 머리가 해요. 제가 막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죠. 돼요. 이렇게 막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원가에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자, 보시면, 그래서 아까는 평균법 이랬잖아요. 완성품 환산량이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니까 원가도 전기 원가인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원가인 단기 투입 원가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선입은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니까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오세요, 그냥. 계속 그 순서를 밟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별도로 구한 이유는 다 얘네들이 우리가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도 재료비, 가공비를 별도로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해볼게요. 자, 분모. 자,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가 총 8,000개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 8,000개. 자,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거니까 분자의 원가는 재료비만 와야 돼요. 그 재료비가 단기 투입 재료비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단기 투입 재료비는 여기 100만 원만이죠. 100만 원. 여기 22만 원 고려하면 안 돼요. 여기 100만 원. 그럼 지금 예제가 선입선출법 문제이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25원이 나옵니다. 125원.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자,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 분모 8,200개죠? 여기. 네. 그럼 대응되는 분자도 가공비만 고려. 그렇죠? 근데 그 가공비가 단기 투입 가공비인 82만 원만 고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82만 원. 그럼 암산도 되어있는 100원이에요, 100원. 그렇죠?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00원으로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문제 무조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구했고 4단계 아래에 이게 4단계입니다, 여러분들. 2단계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했고 4단계 맨 아래에 있는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을 구했어요.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하면 5단계 금액 나옵니다. 그래서 5단계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요. 자, 근데 아까랑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아까 평균법은 이 단기 완성품이 다 단기 투입 완성품이었잖아요. 얘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게 더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동그라미 일단 지우고 자, 여기 제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이거 요 동그라미 친 거. 요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 요거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그렇죠?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건 다 완성된 거예요, 단기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맞죠?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다 그냥 수량이에요. 여기는 그냥 수량. 그렇죠? 오른쪽 보셔야 돼요. 오른쪽. 자, 그러면 요게 7,000개.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25원. 그렇죠? 요거를 곱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완성품의 재료비의 금액이 됩니다. 재료비.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자, 주황색. 자,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응? 자,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에 우리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7,700개. 여기에다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 4단계 이 둘을 곱하면 곱셈 안 적었구나. 곱하면 지금 이 주황색 곱한 게 이게 단기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의 가공비의 원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가 됩니다. 네, 가공비. 여기서 끊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요 선에서 위쪽이 단기 완성품이고 아래쪽이 기말제공품이에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완성품의 재료비와 완성품의 가공비를 더하면 완성품의 총합가 되는 거예요. 됐고요. 자, 이제 기말제공품 원가니까 제가 선, 근 아래쪽 보셔야 되겠죠. 기말제공품. 네, 녹색이요. 자, 녹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25원. 얘를 곱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금액이 돼요. 재료비의 원가가 됩니다. 재료비. 자, 그리고 파란색. 자, 여기 1,000개 곱하기 0.5.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요게 의미하는 게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500개다라는 뜻. 자, 여기에다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100원이었잖아요. 얘를 곱하면 네, 얘가 의미하는 거 500개 곱하기 하나당 100원이 의미하는 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금액이 돼요. 500개 곱하기 100원은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가 됩니다. 그럼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에다가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를 더하면 기말 제공품의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가 뭐 많이 비어있어요, 많이. 그죠? 누가 생각해, 안 붙여져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 선입선출법은 단기 작업량만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니까 여기에다가 단기 것만 고려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이 된다라고 했죠, 선입선출법은. 그 말은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이미 완성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제가 네모 박스 친 게 기초 제공품의 총원가잖아요. 기초 제공품의 총원가가 완성품 원가를 일단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것만 고려해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단가 곱해가지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아까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을 시킨다라는 건 기초 제공품 원가가 이미 완성품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니까 전부 다 단기 것만 이제 고려한 거고요. 다행히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 완성품을 잘 안 물어봐요.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거 잘 고려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로 요 기말 제공품 원가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 100회차에 100회차. 우리 교재 100회차에 선입선출법 5단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 교재. 자, 그래서 기출문제 교재 735페이지. 기출문제